은마 아파트 23년 만에 재건축 심의 통과. 여러분이 아는 그 은마 아파트예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국에서 이 드디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단지 1위 은마 아파트. 왜?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죠. 한때는 전국 1위 대치동 학원과 바로 앞에 초역세권 대단지 재건축으로 전 국민의 부러움을 샀던 단지예요. 거의 한 15년 전쯤에 제가 대학생일 때 선배들이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고, 이때 평당가 68만원, 평당가 68만원에 분양받는 분들 대박 났다라고, 이 분양 포스터가 전설의 시작이었다라고 올라왔던 게시물들도 부러워하는 선배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뭔가 저기 분양받으신 분들이 수십 년이 지나고 빛을 보는가 보다, 부자들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러고 나서 이 전설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은마 아파트는 부러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조롱의 대상이 적이 많았죠. 100년 후 강남구의 모습이다. 미래 도시가 쫙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재건축이 안 돼서 첨단 미래 도시 사이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마 아파트의 모습. 외계인이 지배를 해도 은마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기사는 뭘까요? 합성이에요, 합성. 은마 아파트 재건축 확정. 조합원 설립 후 80년 만에 개건을 이루었다. 2072년에 이런 기사가 떴다는 가정을 해서 또 뭐 원로 가서 79세 나이유 씨가 공연할 예정이다. 요 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그만큼 이제 좀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뭐랄까, 분명히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인데 우리가 동정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불쌍한데? 왜 불쌍한지 모르겠지만 왠지 불쌍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단지가 됐었죠, 한동안.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조합원들이 시위를 해봐도 9년 동안 재건축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어필을 해봐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이 심합니다. 좋은 집 살고 싶으면 팔고 나가면 되지, 너네가 선택해놓고 뭐라는 거야. 사실은 이런 군중 심리가 여태까지 재건축을 막아오고 서울의 노후도를 굉장히 증가시킨 거거든요. 왜 서울은 10억을 가지고도 신축에 살 수 없는 지역이 됐을까? 신축이 없으니까. 신축은 극히 소수만 있거든요. 극히 소수만 있고 인구는 900만인데 당연히 그 신축을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서울에서 상위 10% 안에 들려면 어렵죠. 이런 심리가 다 같이 썩은 아파트에 사는 서울을 만든 거예요. 자, 아무튼 강남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더 반감이 심해요. 무주택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반감이 워낙 심했어요. 그래서 더 재건축을 못했던 것도 있죠. 뭐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 할래? 너 그럼 공공재건축 해라. 민간은 안 돼. 공공재건축 해 라고 꼬드겨 봤지만 또 소유주들은 어차피 여태까지 버틴 거 안 해. 우린 더 버텨서 그냥 민간 할 거야. 그러자 반응은 이 적폐놈들 재산은 다 환수를 해가지고 국고로 그냥 넣어야 된다. 다 뺏어야 돼. 이 강남 재건축 수집꾼들 재산은 다 환수해서 뺏어버려야 정당하다라고 믿는 분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죠. 이렇게 막 까이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은마 아파트였습니다. 보통 재건축은 질투의 대상이기 마련인데 질투의 대상이었다가 너무 오래 끌리니까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을 해요. 이것도 사실은 34년 만이니까, 자, 1979년에 입주한 은마 아파트는 약 24년 후, 이때는 재건축 연한이 20년이었어요. 20년. 30년이 아니고 3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최근에. 24년 만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뭔가 빨리빨리 될 줄 알았지만 2010년에서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합니다. 오래 걸렸죠. 이게 아마 추진준비위원회일 거예요. 준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7년 만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요. 자, 근데 2017년에 서울시 35층 규제 심의 통과가 안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 심의를 끌고 온 것도 미칠 노릇인데 추진한 지 15년 만에 서울시 규제심의 발표가 됐는데 불발된 거예요. 이때 통과가 됐어도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15년 만에 완공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니. 그쵸? 지금 조합도 아니에요. 심지어 추진위가 해임되고 새로운 추진위가 결성이 돼서 이 새로운 추진위에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서울시에. 여태까지 왜 재건축을 못하고 있었냐?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 못해서 못하고 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굳이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켜주지 않을 이유는 없었는데 35층으로 짓지 말라는 얘기죠. 서울시의 전 행정부에서는 35층은 형 못한다. 강남에서 그렇게 재건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걸 용납 못하겠다 라는 입장이었고, 집은 또 이렇게 썩어가니까 주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고 난 게 아니고 지금 주차한 겁니다. 이 뭐예요 이거는. 이러다 보니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35층 정도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니까 통과를 시켜준 거죠. 2022년 10월 19일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약간 질투의 대상이었을 때는 통과하기가 어려웠다가 이제 연민의 대상이 되니까 좀 통과하기가 쉬워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심의 통과했다고 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 예전처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요즘 많이 안 보이죠. 워낙에 그래 너희는 많이 참았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음마 가자 하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상황이 훨씬 좋아진 건 맞죠. 이제 지금부터 재건축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막 기사가 뜨고 하니까 23년 만에 통과했다 기사가 뜨고 하니까 곧 재건축이 되겠다, 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조금 한 25년 정도 되면은 뭐 아파트 신축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지금 재건축 추진위를 결성한 지 한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인재서 심의 통과한 거라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심의를 통과시켜 준 거죠.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시작도 못하게 막았다면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일단 조합이 없어요 지금.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산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주하고 또 철거를 해야죠. 그리고 조합원 동호 수첨을 한 후에 착공을 하고 3년이 돼야 입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3년이에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단계는 보통 10년 정도가 걸리죠. 일반적으로. 5년에서 한 15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 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그 시작 자체를 못하게 막은 거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풀어준 겁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12년 7개월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하는데 12년 7개월 동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심의가 안 끝나니까. 이제는 조합 설립을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해 나가겠죠. 또 이 사이에서 뭔가가 막혔을 때 갑자기 5년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금방 신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통과해야 될 단계가 아직도 한 10발은 남아있다는 거. 많이 남아있고 음마아파트의 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신 겁니다. 그 과정의 변수들도 또 있을 수 있고요. 둔촌주공 이런 것들은 다 끝내놓고 변수가 생겨서 지금 뭐 폭락 중인 거죠. 다 끝내놓고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조금 미스가 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뭐 다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설마 또 이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죠. 남은 과정은 순탄하게 쭉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 서울보다 훨씬 먼저 조성이 된 도시인 맨하튼, 뉴욕의 맨하튼, 홍콩, 또 이외에 세계의 여러 나라의 중심부들을 보면 이런 현대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죠. 개발도상국도 요즘에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만 가봐도 심지어는 신축 건물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처럼 이렇게 30년, 40년 이상 된 건물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또 이 건물들을 잘 지은 것도 그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한강변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뒤에는 다 이런 모습이에요. 경기도는 오히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서울이 굉장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울의 노후도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서울이란 도시의 위상과는 좀 아주 많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고수해야 될까? 왜 도대체 우리는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을까? 왜 굳이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국민의 여론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건데, 이번 음마아파트의 건축심의 통과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벤츠가 그린 2039년의 서울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아직도 구축 빌라들, 막 썩은 빌라들 쭉 지저분하게 막고 있는 그런 그림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한민국과 서울의 위상에 맞는 모습이었으면 해요. 그러려면 일단은 이렇게 될 뻔한 음마가 이제는 그래도 100년 후에는 음마는 이런 멋진 건물로 재탄생이 되어 있겠지만, 이 음마 이외에도요 사실 지금 진짜 음마랑 거의 비슷한 처지인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강남권에는 잠실 주공이 있죠. 1978년에 준공이 됐는데 지어진 지 50년이 돼가는데 이제 어디 와 있어요? 물론 뭐 음마보단 빠릅니다. 2013년에 조합 설립인가 했으니까. 음마는 조합 설립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제서 아직도 무슨 뭐 정비계획 변경하고 뭐하고 인제 나고 2014년에 경비계획 변경 신청한 게 21년도에 나고,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 가야 그 다음부터 사업 시행인가 해야 되고 관리 처분 받고 하려면 이것도 아직 멀었어요. 음마가 빨리 될지 애가 빨리 될지는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빨리빨리 재건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좀 이제 격에 맞게 가자. 여기뿐만 아니죠. 참 이상하게 학군지들은 재건축이 정말 징그럽게 안 됩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최대 재건축 구역이 아닌가 싶은데 목동 재건축. 목동 1단지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모든 아파트가 학원가를 다 끼고 있는
이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도 목동 1단지가 입주한 게 언제예요? 1985년이에요. 2단지, 3단지 다 비슷합니다. 거의 40년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 많은 단지들, 이 14개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 중이지만 지금 진행 단계가 어때요? 안전진단도 못 끝냈어요 다들. 그나마 2개는 탈락했고 아직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 많은 단지가.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때 이게 재건축 구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서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한 이후에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되게끔 힘을 써주겠구나라고 예상했던 많은 유튜버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냥 규제한 거예요. 토지거래와 구역으로 그냥 규제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소유의 땅에 내가 건물 짓고 싶은데 그거를 금지시켜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서울 시내 뭐 부지기수죠. 이런 것들이. 보통 중심부는 재건축 허용을 잘 안 해주니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토지주가 자기 자신의 돈을 쓰고 모자라는 거는 분양을 받아서 주택 공급을 시켜서 신축을 지겠다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막아야 되는지. 국고 세금이 투입된다거나 하면 막아야 될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질투 말고는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는 재건축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좀 무드가 바뀌어서 안전진단 규정도 계속 완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 통과가 안 되던 것도 시켜주고요. 분명히 전보다는 고통을 덜고 앞으로 정상적인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정상적인 주택, 그러니까 이런 주택 말고요, 이런 주택 말고 이런 거 말고 좀 그냥 정상적인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그 작업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은마면 돼 하면서 뛰어가지 말고요. 일단은 남은 단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주변 시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1월 26일에 모두의 부동산 첫 번째 정모를 하려고 해요. 정모의 목적은 여러분들 만나는 거예요. 장소는 분당 정자동이고요. 왜 정자동이냐? 그냥 저희 사무실 근처여서 그래요. 처음에는 저희 사무실도 그냥 한 6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티타임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적다 인원이 그래 그냥 오시고 싶으신 분들 다 오게 하자. 한 80분 정도 와서 하려고 해요. 지금 또 보니까 커뮤니티에만 올렸는데 벌써 80분 이상은 오실 것 같고 이걸 좀 늘려야 되나 생각 중인데요. 별건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놨지? 전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런저런 또 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써놨죠? 부동산 강의가 아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도 안 할 거고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모부라는 사람을 한번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되고, 여러분 신청 어디서 하시냐면은 이 모두의 부동산 저희 카페 아시죠? 여기에 보시면 모두의 정모 공모전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글쓰기 하시면은 이렇게 양식이 나오고요.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선발을 합니다. 지금 많은 저희 유튜브 또 우리 카페 이용해 주시는 분들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뭐 재밌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거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품도 받아가시고 저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Q&A 시간도 있고, 여러분 모두 11월 26일 1시 반에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어떤 공연장에서 만나요.